새벽 5시 매장 유리문 안쪽에 서서 텅 빈 홀을 바라봅니다. 천장의 조명은 꺼져 있고 12개 룸에서 들려오던 골프공 타격음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예약 시스템 화면을 켜봅니다. 오늘도 빈칸뿐입니다. 한때 일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책상 위에는 양도 매물 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대기업 영업팀장이라고 적힌 명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 호칭은 사장님이 아니라 폐업 준비 중인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손등의 핏줄이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흔적이 몸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다 어려운데 인수는 글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안개처럼 흩어지는 기분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올해 58살이고 32년간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6살에 입사해서 단 한 번도 회사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은 숫자로 증명되는 세계였고 저는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목표 미달성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이면 회식 자리에서 관계를 다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히면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묵묵히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빚도 없었고 아파트 한 채는 온전히 우리 것이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자 퇴직금 7억 원과 적금 3억 원, 총 10억 원이라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뿌듯함과 동시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월 2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이들 결혼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고려하면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32년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 동료들과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 근처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들어가 봤는데 그 광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7시인데도 모든 룸이 꽉 차 있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부터 50대 중년까지 다들 웃으며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기 손님까지 있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 어떠세요?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방 하나당 월 5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12개 룸이면 월 6천만 원, 연간 7억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여러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신도시 상권, 구도심 번화가, 대학가 주변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들의 모임에서 매출 후기를 읽어봤는데 성공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영업 인맥이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개업하면 이분들이 단골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입소문만 잘 타면 초반 안정화는 문제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보, 스크린 골프장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 시장 조사 결과를 보여주자 아내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골프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젊은 층까지 유입되고 있어. 게다가 내 인맥이면 초반 고객 확보는 문제없어.
위치만 잘 잡으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거야. 입지 선정에 석 달을 투자했습니다. 신도시 상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주차 여건, 임대료 수준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결국 찾아낸 곳은 신도시 중심 상가 지하 1층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50대 이상 확보되고 인근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임대료는 월 800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입지를 생각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2억, 인테리어와 설비에 6억, 운영자금으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총 1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하는 셈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업팀장으로 32년을 일하며 다져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찬성했습니다. 아빠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번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믿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나도 사장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 광고와 제 인맥을 총동원했더니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옛 거래처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왔고 골프 모임 지인들이 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개업 일주일 만에 예약 앱에서 핫플레이스 딱지가 붙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룸이 꽉 찼고 평일 저녁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첫 달 매출을 계산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7,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6천만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3,500만 원 남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커플들과 대학생 그룹까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달 예약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전국 스크린 골프장 중 상위 1% 매출 달성.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자 매장은 거의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15라운드 이상이 돌아갔고 음료와 간식 판매까지 더해지니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전국 1% 매장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예약이 예전만큼 빠르게 차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틀 전에도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에는 빈 룸이 하나 둘씩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라 야외 골프장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겠지. 단골 고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오던 분들이 이제는 두세 번만 왔습니다.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즘 자주 못 뵙네요. 돌아온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골프 비용이 부담돼서 줄이고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출표를 확인해 보니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룸당 월 평균 매출이 6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다음 달에는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12개 룸 전체로 계산하면 월 600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 6천만 원대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고 순수익도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의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4-5명씩 그룹으로 와서 2-3시간씩 놀다 갔는데 이제는 2명씩 와서 1시간만 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운딩 후 브런치나 음료를 즐기던 손님들도 골프만 치고 바로 나갔습니다. 음식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글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어요. 평일이 너무 한산해요. 처음에는 남의 얘기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양도 매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매출이 조금 줄고 있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겨울 되면 다시 회복될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5월 매출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4천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성기 때 7,200만 원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었습니다. 룸당 평균 매출은 350만 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600만 원에 달했던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성수기였습니다. 여름은 본래 스크린 골프장의 황금기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야외 골프는 힘들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니 당연히 손님이 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여름이 되어도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라운드 수를 확인하니 절망스러웠습니다. 15회 이상 돌아가던 매장이 이제는 9회에 그쳤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장 붐벼야 할 시간대에도 절반 이상의 룸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약 시스템 화면에 빈칸이 줄줄이 뜨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예전에는 예약 없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던 그 시간이 이제는 텅 빈 룸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MZ세대 고객들이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골프 열풍을 이끌던 젊은 층이 발길을 끄는 겁니다. 직접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간단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요. 차라리 다른 취미를 찾는 게 낫겠어요. 실제로 야외 골프장 요금을 확인해 봤더니 평일에도 15만 원, 주말에는 2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카트비, 캐디비, 식사비까지 더하면 한 번 라운딩에 3, 4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매장은 한 게임에 2만 5천 원까지 올렸는데 4명이 와서 두세 게임만 쳐도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한 달 용돈이 한 번에 날아가는 셈이니 선택은 뻔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들면서 여가비부터 줄이는 거였습니다. 음식 매출은 더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라운딩 후 여유롭게 브런치와 음료를 즐기던 손님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게임만 하고 바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카페 수준으로 갖춰 놓았던 주방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 갔습니다.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가 매장을 울릴 때마다 오히려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직원들도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홀에 서 있던 직원이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한 명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성공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직원들이 불안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드니 한 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매장 양도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하나같이 금매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5년, 10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매장들마저 더는 못 버티겠다며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그들의 글을 읽는 동안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에서 임대료 800만 원, 인건비 2천만 원, 기타 운영비 1,0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가족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무엇보다 1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이 수익으로는 수십 년이 걸릴 판이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이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비 고장이라도 나면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한룸의 스크린 장비가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아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는 걸 감지했는지 웃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뜸했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장을 계속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야 할지 머릿속은 끝없는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리하면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되는 건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적자 규모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장부를 펼쳐놓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매장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대출 상환하면 거의 남는 게 없어. 이대로 가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거야. 아내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라며 서운함과 걱정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큰아이는 말없이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보탤게요. 작은아이도 용돈 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매장 나가서 일할게요. 직원 한 명 인건비라도 아껴야죠. 그날부터 아내는 본격적으로 매장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테이블 정리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까지 맡게 됐습니다. 월 200만 원씩 나가던 직원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손님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골프 레슨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평소 비어있던 주중 오전 시간을 활용해 초급자 레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골프 실력은 늘리고 싶다는 수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주 2회 레슨을 진행했더니 조금씩 수강생이 모였습니다. 마케팅 방식도 바꿨습니다. 단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의 이름을 외우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지인을 소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면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입소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홍보였습니다. 비용 절감에도 집중했습니다.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음식 재료는 꼼꼼히 관리해 낭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작은 전략들이 모여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남아있던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해줬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4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6월에는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추락세는 멈췄습니다. 레슨 수강생이 늘면서 주중 오전 빈 시간이 채워졌고 아내의 세심한 서비스로 단골 고객들의 재방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월 매출 4,500만 원에서 모든 비용을 제하면 순수익은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족 생활비로 300만 원을 쓰고 대출 상환으로 300만 원이 나가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0억 원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이 속도로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설비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크린 장비는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고장이 잦았는데 한 번 수리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에어컨 교체, 바닥 공사, 조명 교체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 유지비로 나갔습니다. 벌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가 건물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 두 곳이 연달아 폐업했습니다. 경쟁이 줄어들어서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양도 매물이 넘쳐났고 인수 문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을 해도 투자금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양도 매물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투자금 10억 원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설비는 중고로 팔면 2억 정도, 권리금은 받기 힘들 것 같고 보증금 1억만 돌려받으면 총 3억 원 정도였습니다. 7억 원이 그냥 증발하는 셈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몇 통 왔지만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다 어려운데 인수는 글쎄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계속 운영하자니 매달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 버티기로 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면 7억 원 손실이 확정되지만 계속 운영하면 최소한 생활비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가족이 함께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매장에 나왔고 아이들도 방학 때마다 도왔습니다. 평생 모은 10억 원이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서 저는 무너졌지만 가족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매장은 겨우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은 5천만 원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 7,200만 원을 기록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아내는 이제 매장의 핵심 인력이 되었고 아이들도 방학 때마다 홀 서빙을 도와줍니다. 순수익은 월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가족 생활비 300만 원, 대출 상환 300만 원을 제하면 200만 원이 남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10억 원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적어도 하루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니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고객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젊은 직장인들로 북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진짜 골프를 사랑하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레슨 수강생들이 주중 오전을 채워주고 지역 주민 단골들이 저녁 시간을 지켜줍니다. 매장은 더 이상 화려한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더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단골 손님들이 편하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취업에 성공했고 작은아이는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배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외부 환경을 제 능력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골프 열풍은 제 실력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그 순풍을 타고 성공했을 때 저는 교만해졌습니다. 영업팀장으로 32년을 일했으니 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과 사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변화의 속도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었고 물가 상승으로 여가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요금이 폭등하면서 골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단기 매출만 보고 판단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정비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임대료 800만 원의 인건비, 운영비까지 합치면 매달 3천만 원 이상이 고정으로 나갔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출이 떨어지자 이 고정비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비 중심의 구조로 설계했다면 버티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은퇴 자금 전부를 한 곳에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10억 원을 분산 투자했다면 설령 스크린 골프장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자산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 재산을 한 번에 걸었고 그 결과 7억 원이라는 돈을 날렸습니다. 50대 후반에 이런 손실을 입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자금으로는 절대 트렌드 의존적인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시장이 좋아 보여도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사업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외부 환경의 호황을 본인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출이 잘 나올 때는 모든 게 내 덕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운과 시대적 흐름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겸손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저는 가족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해 주지 않았다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어려울 때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가족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매장 문을 열 때마다 속으로 다짐합니다. 감사하다. 아직 나는 살아있다. 7억 원을 잃었지만 가족은 지켰습니다. 화려한 성공은 아니지만 작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매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밥을 먹습니다. 평범하지만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10억 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